안녕하세요, 성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번에 저희 폴리TV가 실버 버튼을 받게 됐습니다. 와, 10만 구독자 달성한 게 10월 말인데요. 22개월 정도 지난 후에 드디어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어찌어찌 신청이 좀 늦어져가지고 11월 중순쯤인가 유튜브 본사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보내주는 건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하더라고요. 접수 사흘인가? 나흘 만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기 전에는 굉장히 설렜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좀 덤덤하더라고요. 사실 뭐 국내에 10만 구독자 넘는 크리에이터가 5,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영상 만드는 것도 좀 유난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걸 핑계 삼아서 그간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두루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 저에게 궁금하셨던 질문들 보내주신 거, 남겨주신 거 모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문답 Q&A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 감사합니다. 저희 축덕원정대 대원이셨던 우리 상암지킴이님, FC 서울 열혈 팬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축덕원정대 갔을 때 멤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100만 가자 하셨는데 솔직히 아직 뭐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네. 잠은 사실 이게 좀 가장 큰 딜레마이긴 한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뒤로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한번 시작하니까 또 대충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MBC ESPN 시절이죠. 주말에 EPL, 뭐 주중에 챔스, 뭐 K리그, 뭐 지상파에서 스포츠 매거진도 하고 뭐 이럴 때 일주일 내내 제가 밤낮이 바뀌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그래도 좀 견딜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더라고요. 그 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밤새면 이제 그 다음날은 거의 뭐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얼마 전 사무실을 옮겼는데요. 여기 이제 숙직실 비슷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쪽잠 자면서 내 몸에 진 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프닝 음악은 저희 96년생 니모의 편집자님께서 선곡을 직접 해주신 건데 저도 좋아합니다. 칭찬 감사드리고요. 밤새 축구관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많이 힘들죠. 피로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존재하는 건 잠을 자서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일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밤을 아예 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있는 날은 좀 일찍 잠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날 뭐 30분 정도라도 낮잠을 자면 좀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왕 매니저님, 아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이는 거의 뭐 최연소급에 해당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희 채널이 10대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별로 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저한테는 아주 귀한 고귀한 분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10대 분들이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해설위원이 된 과정은 저는 좀 운이 아주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저는 이걸 준비해가지고 얻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서야 준비도 하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제대로 좀 이래저래 많이 한 거죠. 근데 좀 우왕좌왕했죠. 왜냐하면 비선수 출신으로 해설을 하는 게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조언을 구할 만한 선배도 없었고, 굉장히 좀 처음에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고생도 좀 다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었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 다니면서 PC통신에 유럽 클럽 축구 동호회라는 걸 열었어요. 나우누리 기억하시나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한 서비스인데, 그때는 정말 거의 다 우리가 PC통신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동호회 이름을 줄이면 유클동인데요. 해축 전문으로는 한국에서 최초로 생긴 커뮤니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99년이니까 뭐 정말 오래됐죠. 여기 출신이 이제 지금 활동 중인 분들 중에서는 저하고 박찬호 해설위원,
요즘 이스타TV에서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한준TV 한준기자. 자, 그렇게 6활동 만들어가지고 시사부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오프 모임도 종종 하고요.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공도 같이 차고 그랬어요. FC 유로라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유럽 축구 보는 게 아주 힘들던 시절이어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 일본 이송방송을 잡아서 녹화를 뜬 거를 서울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올라오면, 그거를 모여가지고 같이 틀어보고 그랬습니다. 어리던 10대 시절에 그 바리에서 뛰던 카사노가 인터밀란의 노장 월클 센터백이었던 로랑 블랑을 농락하던 경기, 뭐 이런 거 같이 보면서 좀 와 하면서 막 그 보고 끝나고 맥주 한잔 하고 뭐. 자, 그러다가 스포츠러브라는 회사의 도움으로 토탈사커라는 축구 웹툰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때 좀 유명했어요. 제가 이제 휴학하고 스포츠러브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좀 만들었었는데, 이 사진은 나중에 이제 2005년에 엠파스로 제가 옮기면서 오픈했던 버전이고요. 오리지널은 이제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알럽사커나 사커라인도 생기기 전이니까, 그때 뭐 우식이 형, 뭐 순배 이렇게 주요 멤버를 해서 같이 열심히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찬호 의원도 그때 글을 좀 썼던 것 같고, 그러다가 유로 2000 방송사였던 SBS 스포츠 채널에서 자문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도와드리러 갔다가 PD분이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그해 가을에 SBS에서 축구 채널을, 여기서 이제 제가 프리미어리그 해설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00년 9월이니까 제가 만 25살 때였고요. 이제 그때는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중계 위주로 했는데, 더비 카운티 찰튼 애슬레틱전이 아마 제 첫 중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둘 다 이제 하위 리그로 떨어졌죠. 24시간 축구만 틀어주던 당시로서는 정말 전설적인 채널인데 1년 만에 사라졌어요. 1년 내내 광고가, 유료 광고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SBS 드라마 채널로 바뀐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스포츠 신문 이제 굿데이라고 지금 그것도 폐간했는데 여기 축구 기자가 됐고요. 그리고 해설은 곧바로 이제 MBC로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죠? 네, 제가 좀 자주 받는 질문인데 제 얘기하는 영상을 당분간 또 만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구구절절 풀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에 입문한 동기는 제가 일단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대단한 매니아는 아니었고 남들만큼만 딱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좀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저는 군대 축구가 정말 재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701 특공연대라는 부대를 나가는데 아마 제 부대에 나오신 분들도 제 방송을 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전투 축구라고 막 수요일마다 30명, 30대 30 축구를 막 했었어요. 그때 저는 그 막 공 3개 넣고 30대 30으로 막 골키퍼 3명이에요. 막 이런 거 축구하고 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제가 뭐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재미를 느낀 채로 제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선수 꿈은 제가 가져본 적이 없고요. 네. 어릴 적엔 야구를 더 좋아했습니다. 82년도 제가 해태타이거즈 원년 어린이 회원이거든요. 네. 김일건 선수 제가 좋아했었는데, 83년도에는 이제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어떤 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애정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고, 막 프로야구 막 생겼는데 뭐 누가 누군지 뭐 압니까? 근데 이제 그때 독산동 코카콜라 가서 83년에는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품이 워낙 그때 화려했어요. 정말 또 5,000원 정도 했나? 아무튼 얼마를 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막 잠바도 주고 모자도 주고 뭐 빠따도 주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저는 아무튼 뭐 82년에는 혜택, 83년에는 오비. 요즘은 이제 축구일 한 뒤로는 야구를 제대로 거의 못 보고 있고요. 이제 가족 중에 제가 이제 하나 팬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식 정도는 종종 듣는데, 그 외에는 야구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팬이 된 해외 축구팀은 썬더랜드예요. 1999-2000 시즌에 썬더랜드가 굉장히 좀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때 케빈 필립스, 니얼 퀸 이런 선수를 뛰던 그 팀 좋아했었고, 국축은 제가 뭐 딱히 국가대표팀 말고는 어느 한 팀을 지지하진 않아서 선수는 뭐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저는 뭐 무리뉴 감독, 팀은 토트넘. 사실 뭐 그 어느 한 명, 뭐 어느 한 팀 이렇게 뭐 딱 꽂히고 그런 경험이 제가 잘 없어요. 어릴 적에 그 배우 최진실님, 나이 들어서는 태연, 네. 그리고 실제 축구를 해본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실축을 사실 FC 풋볼리스트라는 팀 만들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참 꽤 열심히 팀 운영하고 찼었는데, 이 팀이 지금 이제 그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거의 공을 못 차고 있습니다. 찰 때는 주로 이제 공격수나 오른쪽 백 을 많이 봤는데, 사실 뭐 거의 뭐 민폐 끼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많이 차서 동생들이 봐준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참 오랜만에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녀온 지도 제가 이제 오래됐고, 요즘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다녀온 것도 당연히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질문하신 축구산업학은 이제 리버풀 대학교에 있는 석사과정 이름입니다. 이제 풋볼 인더스트리스 MBA라고 축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이게 이제 MBA 과정이다 보니까 일반 경영학과
과목들도 수강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다 수업 듣고 숙제 내고 시험 봐야 되니까 저 엄청 고생했어요 진짜. 첫 수업 들어가 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정말. 영국은 석사 과정이 1년이에요. 대학교 학부 과정은 3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정이 이제 석사 과정이 이제 3학기제인데 1학기, 2학기는 수업 듣고 시험 보고 3학기는 논문 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 2년 하는 거를 1년에 하니까 굉장히 빡빡해요. 저 다닐 때는 1학기 때는 경영학 관련 과목들을 주로 들었고요. 2학기 때는 축구 과목 중심으로 교과가 짜여져 있는데 이제 주요 축구 관련 과목들은 뭐 국제 축구 산업, 뭐 인터내셔널 풋볼 인더스트리 뭐 이런 거, 그리고 풋볼 이코노미, 풋볼 앤 로,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우리는 아시아에 있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축구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유럽 축구. 저는 애들이 얘기하면 하나씩 다 받아주니까 애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얘네들은 자기 나라밖에 모르거든. 한국 유럽 축구 패널이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어디 가서든 얘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뭐 이번에 알아보니까 과목 종류가 좀 늘었더라고요. 뭐 재정관리, 뭐 리더십 강의, 축구 행정가 되기 뭐 이렇게. 하여튼 결론적으로 축구에 중점을 둔 경영학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우리와 달리 이제 교육 과정이 추춘제, 가을에 시작해서 봄 지나서 끝나거든요. 저는 2003년 이제 여름에 가서 영어 수업도 좀 듣고 2003년 9월에 이제 개강해서 2004년까지 다녔고요. 논문을 썼는데 2004년 여름에 이제 MBC에서 유로 2004 중계를 해서 한국 들어오는 바람에 졸업 시험을 제가 다 못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MBA는 아니고 PGDB라고 PG 디플로마라고 준석사 학위라고 이제 부르는데 좀 그거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2021-2022 학기 신입생 모집 중인데 이거 기준으로 간단히 뭐 정보 말씀드리면 지원 자격은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직장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국식 토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IELTS를 평균 6.5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대학교 평점도 본다고 하는데 직장 추천서하고 학교 추천서도 한 장씩 받아서 갔었습니다. 요즘은 세부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 게 학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 10,000파운드였거든요. 그때 환율이 높아가지고 한 2,000만 원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여러분 1년에 27,000파운드네. 와 너무 비싸. 4,000만 원. 와 이렇게 올라가는지 몰랐네. 보니까 저 때는 자국 학생하고 유학생하고 이제 그 영국 학생하고 이제 해외에서 온 유학생하고 등록금 차이가 얼마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네요. 아 정말 이 정도면은 유학 못 가겠다. 생활비도 꽤 드니까 저 때는 이제 학비가 2,000만 원, 생활비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 몇 년 동안 벌었던 거 한 4, 5년 벌었던 거 다 가져가가지고 여기 쏟아 부었거든요. 답이 좀 길어졌네요. 옛날 얘기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튼 뭐 뭘 배우냐고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무튼 수업 듣고 시험 보는 거 뭐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이 과정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하고 축구 보러 다니고 얘기하러 다니고 또 제가 그때 MBC 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MBC가 그때 챔피언스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여서 MBC를 통해서 제가 그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별명이 티켓 마스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사이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제가 다 구해주니까 아무튼 덕분에 친구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얻은 게 가장 다녀오면서 저한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믿는 놈은 죄가 없다?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다? 네. 저는 웬만하면 좀 일단 믿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까지 다 믿는 건 아니고 경계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한번 믿을만 하다 싶으면 되게 잘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후회를 덜하고 싶어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대체로 어릴 때에는 좀 과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과욕을 좀 안 부리려고 좀 많이 해요. 제가 어디에 빠지면 좀 끝까지 가려고 좀 애를 쓰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나이 들면서는 그런 걸 좀 통제하려고 애를 좀 쓰는 편입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축구 캐스터분들하고 중계해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한 4, 5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로분들 중에서는 제가 임태근 아나운서부터 뭐 송재익 아나운서 뭐 임주환 아나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중계했었고요. 첫 중계는 제가 지금 SBS에 있는 조민호 아나운서랑 같이 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중계를 한 거는 엠스플의 신승대 아나운서, M본부 지금 은퇴하신 그 김창호 아나운서하고도 정말 중계 많이 했었고요. 케미가 제일 맞았던 캐스터는 뭐 저는 많은데 그분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케미가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김정근, 뭐 신승대, 김성주, 뭐 임경진, 지금 기자로 전직한 이명진 캐스터도 있었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은 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을 좀 믿는 편이에요. 옷 살 때도 결국 처음 본 옷이 결국에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을 따를 때가 대체로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 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더라고요.
2005년 여름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를 원래 2003년에 유학 가면서 쓰기로 하고 갔다가 못 써가지고 원래 계약했던 출판사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그 뒤로 그냥 뒤늦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제가 그 슬로베니아 블레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배라고 민박집 잡아가지고 거기서 틀어박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책의 반을 썼는데 또 고생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도 참 좋고 뿌듯한데 책 낼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매년 한 권씩 책을 내야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혼자 쓴 단행본은 아직까지 그 뒤로 못 내고 있습니다. 예. 저자로 한 권, 역자로 한 권, 만화 스토리 작가로 한 권, 이게 전부여서 참 많이 아쉬워요. 글 쓰는 거 참 좋아하는데 책 쓰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0주년인 2015년에 유럽 축구기행 후속작을 내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5년이 지나가지고 내년에는 꼭 한 권 내고 싶습니다. 예. 축하 감사드리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은 우선 카잔의 기억. 예. 손흥민 선수 독일전 골이 있네요. 제가 러시아 월드컵을 김정은 캐스터 안정환 의원하고 같이 현장 생중계를 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경기, 엄청난 골을 현장에서 봤다는 거, 심지어 내 입으로 안방에 중계를 했다는 거, 이거 참 인생의 영광이고 제 인생의 최대 성취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모로 참 잊을 수 없는 골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비선수 출신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현장 중계한다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중계 오래 하면서 그런 게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 꿈을 이루는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꿈 같은 제가 골을 외쳤으니까 영원히 잊질 못하죠. 동률 1위는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16강전 이탈리아전 안느의 골든골입니다. 이때도 제가 현장에서 이때는 기자로 취재를 하면서 이 골을 봤는데 와, 그때 진짜 정말 난리가 났었죠. 소름이 쫙 돋고 그날의 스릴,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하던 그 순간 영원히 못 잊을 그런 골입니다. 게다가 이때 좀 모든 게 스토리가 정말 드라마틱했잖아요. PK 실축했던 안느가 마지막에 이 골 넣은 과정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두 골 다 안느랑 현장에 같이 있었네요, 제가. 제법 많이 받긴 했는데 제가 사실 콜렉터가 아니어서 주위 사람들 많이 주기도 하고 좀 집에 어딘가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03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카이저슬라우테른 경기를 보러 갔었어요. 차두리 선수 만나러. 이때 차두리 선수가 클로제 유니폼을 저한테 줬습니다. 이제 그때 클로제가 아직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뛸 때였거든요. 차두리는 프랑크푸르트 주전이었고 경기 끝나고 둘이 유니폼 바꿨는데 이거를 저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손흥민 선수 함부르크 유니폼도 받았었고 뭐 기성용, 석현준, 권창훈 많은 선수들한테 선물을 받았었죠. 근데 제가 이거 모으고 이러질 않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후회가 되긴 하는데 왜 그걸 많이 줬지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제가 볼리TV에서 매주 입중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MBC 전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축구 중계는 MBC나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송들은 다 뭐 예능이 됐던 뭐 교양이 됐던 라디오가 됐던 다 출연해도 괜찮은데 축구 중계만큼은 MBC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두 방송사에서 축구 중계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고민되는데 아무튼 요즘 볼리TV 중계도 재밌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힘도 나고 좋긴 한데요. 아무래도 현장 중계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된다면 어떤 공약을 해야 될까요? 뭐 손흥민 특별 출연? 태연과 합방?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유튜브에서 할 수 있게 사가지고 볼리TV 단독으로 틀고 입중계 아닌 제대로 된 중계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신승대 아나운서 이렇게 모셔놓고 현실적으로는 꿈 같은 얘기겠죠. 비용도 비용이고. 자, 이렇게 되게 길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업 베이스가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는 남 얘기, 그러니까 대중이 궁금해하거나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좀 일반적인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르게 뭔가 좀 구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모처럼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위주로 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좀 수스럽긴 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버 버튼 축하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축구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볼리TV 손영기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 빠!